미 합동 태풍 경보센터에서는 제14호 태풍 찬투에 이어서 앞으로 제15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열대 요란 96W가 나타났음을 발표했습니다. 이 96W가 태풍으로 발달한다라고 하면 제15 태풍 덴무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DM무는 것으로 봅니다. 이 DM무는 중국에서 내놓은 이름이고 전기의 어머니다라는 신을 뜻하는데요. 이 유래가 참 재밌습니다. 과거 시어머니와 남편을 잃은 며느리가 같이 살았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해서 며느리한테 계속 졸라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고기 살 돈이 없어서 자신의 팔을 잘라서 그것을 요리해서 어머니께 대접을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도 모르고 맛이 없다라고 해서 너나 먹어라. 고기를 다시 며느리한테 주고 그 며느리는 밖에다 버렸는데 그것을 매우 불편하게 본 천둥의 신이 며느리를 죽였어요. 그런데 옥황상제가 이것을 보고 이 며느리를 전기의 어머니로 환생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옥황상제는 이 전기의 어머니와 천둥의 신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잘 살았다라는 이 전설의 인물이 디엠무, 전기 전자에 어머니 모자를 쓰는 디엠모예요. 중국에서 내놓은 이름이고 이 제15 태풍 디엠모가 지금 발달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미 합동 태풍 경보센터에서는 96W가 나타났음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제14호 태풍 찬투의 앞으로의 이동 경로를 보겠습니다. 현재 이동 경로가 전일과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상해 위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과 일본을 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금일 발표된 바에 의하면 타이베이 동쪽에 태풍의 눈이 위치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이베이 동쪽에 태풍의 눈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이 대한민국 내지는 일본으로 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태풍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지켜봐야 된다. 이게 한때 5등급 태풍 STY 슈퍼 태풍으로 발전했다가 지금 현재는 4등급 태풍으로 격화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만을 지나면서 세력이 조금 약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상해를 올라올 때쯤 되면 70노트까지 떨어질 것이다. 70노트다라고 하면 초당 한 36m 정도 됩니다. 상당히 강력한 태풍인데 지금 현재는 4등급, 5등급 왔다 갔다 하는 초강력 태풍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를 두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만 동부를 향할지, 대만 남부를 향할지 아직 예측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태풍이 강력해지면서 대만 동쪽을 향해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것은 GFS 미국 앙상블 모델입니다. 상당히 많은 태풍의 경로, 예측 경로가 나타나고 있고요. 가장 유력한 경로가 지금 검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고요. 상해 쪽에서 급격히 턴하면서 일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GPS 캐나다 예측 모델이고요. 캐나다 예측 모델도 전일은 대만 남쪽으로 해서 중국을 강타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초강력 태풍으로 변하면서 그러면서 편서풍과 함께 북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만 동쪽에 위치하면서 일본과 대한민국 쪽에 많은 예측 모델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일본 기상청에서 보고 있는 제14호 태풍 찬투의 모습이고요. 보시면 대만 동쪽에 위치하면서 예보원 속에 대한민국이 지금 포함되고 있고 일본 역시도 예보원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틀 후에 이 태풍이 대만에 어느 쪽을 향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유럽 중기예보센터에서 보고 있는 앞으로의 태풍의 이동 경로고요.
앞으로 10일 사이에 상하이 쪽에서 급격히 턴하면서 일본 남부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라고 나오고 있지만은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다만 타이페이 동쪽을 향하느냐, 타이페이 남쪽을 향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타이페이 남쪽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면 이게 국내에 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타이페이 동쪽을 향해서 이동할 것으로 유럽 중기예보센터에서도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일본이나 국내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사항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지 FS 예측 모델의 앞으로 10일간의 예측인데요. 이 미국지 FS 예측 모델은 태풍이 지금 현재보다는 좀 약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바로 전일에는 5등급 태풍이었다가 지금 현재는 4등급 태풍이고 그리고 타이페이 동쪽을 향해서 이동할 것이다 라고 보는데 상해 쪽에서 급격하게 턴하면서 일본 남부로 이동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앞으로 어떤 상황이 나타날지 그것은 모릅니다. 대한민국을 향해서 갈 수도 있고요. 일본을 내륙을 향해서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기압의 영향 그리고 편서풍 이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앞으로 연출되는지를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은 GPV 예측 모델이고요. GPV 예측 모델은 일본 기상청과 미 해군 기지국 사이에 서로 간에 합동해서 만든 슈퍼컴퓨터 예측 모델입니다. 9월 11일 17시의 상황이고 대만 남부 쪽에 제14호 태풍 찬투가 보이고 있고요. 이 예측 모델에 따르면은 9월 15일 제주도가 태풍의 영향권이 들고요. 그리고 전남과 경남 해안 지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러면서 급격하게 일본을 향해서 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본 큐슈 지방도 태풍의 영향권이 들면서 이동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GPV 예측 모델도 상당히 정확한 예측 모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14호 태풍 찬투의 앞으로의 예상 상황은 대만을 어떤 식으로 지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필리핀 북부를 지나서 대만 동쪽으로 이동해서 편서풍을 타고 북동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랬을 때는 상해 위쪽으로 향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태풍의 영향권이 들 수 있어요. 여기서는 편서풍과 고기압의 발달 과정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향하는가 일본을 향하는가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상 상황에 주의를 기울이시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상황이 계속되고요. 또 태풍이 전일과 같은 경우는 강력하게 5등급 태풍으로 발달하면서 태풍의 경로가 급격히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앞으로의 2, 3일 그 이후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시각각 태풍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기상청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태풍의 이동 경로를 계속적으로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